듣고 싶은가 봐. 자, 그동안 이제 이런 주장 했습니다만 다음은 42페이지 해독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정전에 관한 문제를 맹자 원전의 핵심을 따라서 맹자 원전대로 원전 원문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원문에 관한 현대적인 이해를 위해서 영문으로 번역해 갖고 쉬운 말로서 풀어 설명하는데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말을 보태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에 있어서는 이 책이 이 노란가옥에 관한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색은 무엇이냐 그러면 해독이라고 하는 뜻을 인들어서 해독은 원문과 영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혹은 현대 학문적 방법에서 실제 응용되어야 할 실사구시해야 할 제목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원문은 그래도 놔두고 해독편만 갖고 싹 모아갖고 이해한다면 해독편을 통해서 비로소 맹자 사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이 현대의 해독편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옛날 원문만 가지고 하면 옛날 원문이나 번역만 갖고 보면 안치게는 써먹지만 그 본체 핵심 부분을 실사구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을 못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독편은 특히 맹자에 관한 해독편이라도 가장 치열하게 오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에 관해서 그 다음에 맹자 다음에 중용에서는 해독편에 나오는 것들을 갖고 여유있게 자기가 관련된 문제도 여유있게 좀 공부하는 방향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 하여튼 큰 은혜로 해서 맹자와 중용이 딱 관련되는 문제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해독편으로 편집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나서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맹자님이나 하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을 관련시키는 문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자면 스승법, 공부법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무덕한테 이해고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바로 해독편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의미와 관련되어지는 실사구시해야 할 실천적 과제, 정책적 과제, 앞으로 가야 할 전망적 과제에 관한 부분이 전부 다 어디가 들어있냐면 해독편에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해독편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옛날 말대로 해서 상강원이 뭐야 그 문자 쪽으로 안 치견된 써먹지만 전체를 접근해 나가는 데서는 현대의 이 책에 나오는 새로운 중국에서 개발되어진 새로운 문제점에 관한 정치 방향을 설명한 해독편을 이어지 못하면 했다 말만 듣지 공부했다 말만 듣지 실제는 공부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독편 얘기했던 것들 갖고 특히 복습할 때는 예습할 때는 해독편에 관해서 열심히 하셔야 실질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본문이란다거나 역설은 적당히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교과서 서문에 해당한 것이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게 관한 피를 뽑아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공부하는 내용들은 바로 어디가 들어있냐면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는 해독편에가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해독편을 통해서 이게 어렵게 넘어가고 저에서 해독편을 뼈저리게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보면 안 치겠는 써먹기만 보여. 진짜 경전의 핵심은 전혀 접근 모르네. 맛도 모르네. 그래서 그 점을 해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주를 했습니다. 해독편은 이 부분도 특히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서 해독편 설명을 위해서 문단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타천하는 이하고 이 수민심은 난이다 한 말은 천하를 어지럽게 흔드는 지가 자꾸 하는 뜻을 하니까 천하를 자꾸 흔들기는 쉬워. 그러나 그 흔들면 그 다음에 끌려다니는 백성들을 어찌 것이냐. 진짜 백성들은 따뜻거리는 것은 순 거듭수장에서 따뜻거리 백성들 따뜻거리는 이야말로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인데 했단 말만 들으려고 유언척에 만들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세 줄이 타 천하는 쉽지만은 세상 혼란시키는 쉽지만은 진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따뜻기는 어렵다 하는 것 문장 자체만 봐서 글자 4개가 벌써 천하이치로 보여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해독변호 제1편에 해당되어지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천하 앞에다 1번을 쓰고 거기다가 일어나 기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승전조를 그 기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줄부터 보자면 넷째 줄을 보자면 역사상으로 볼 때에 있어서 불소제왕이 임금이라고 한 것들은 모두가 다 한 말이에요. 불소제왕들이 제왕이 불소제왕이 타 천하시 천하를 자꾸 흔들 때에는 흔득 민심 바로 세상 민심을 바로 지가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연이 일단 취득 승리 천하를 잡아갖고 주도권을 잡고 그 다음에 천하를 승리하고 나면은 피용이 피승리 충권 하여서 두뇌하여서 그 대목이 중요해요. 한번 잡고 나면 지가 왕초가 되었다고 생각해갖고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 승리에 도취해서 여기서 말하면 승리의 충 두이 이수변에다가 충자는 부딪힐 충자입니다. 그 번째로 말하면 부딪힐 충자는 가랭자 가운데다가 무거운 충자 앉아가지고 약간자로 여기 충자입니다. 충헌 헌은 정신 넉넉한 혼자입니다. 충원해서 그 다음에 두뇌 대가통이 흔들려 갖고 정신이 나가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천하에 관한 것은 다투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명나라가 망해가려고 할 때 느닷없이 일어났던 투망이라고 하는 일종의 혼란기에 있어 주도권을 잡고 일어났던 부때 따위에서 일어났던 왕초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말하자면 이자성이라고 하는 건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투망에 의해서 명나라 망해가는 과정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상부터 설명된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 나라가 혼란되어 갖고 그 다음에 그 수습하기 위해서 명나라했던 방법이 그 다음에 각자 나라가 돈 없은 게 너희들래 그래갖고 백성들한테 뜯어갖고 감투한테 뜯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역사상 그 넷째 줄부터 역사상부터 시작해갖고 밑에까지 밑에 둘째 줄까지를 합쳐갖고 여기 내용을 그럼 아까 말한 앞에 있는 천하를 흔든 것을 기구라고 한다면 넷째 줄부터는 승구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승구로 설명된 것이 말하면 아홉 개의 구문을 승구로 설명했습니다. 41페이지 밑에 둘째 줄부터 보자면 그 다음에 이 저사인중에서는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돈 뺏어갖고 뜯어갖고 했던 걸 설명한 것이 이제 실제 백성들한테 뜯어먹기 시작해갖고 천하를 다스리기 하다가 돈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투망이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고 혼란이 돼갖고 그 42페이지 밑에 숙지줄부터 쭉 나가다 보면 그 다음 어디까지 오냐면 43페이지 밑에서 위에서부터서 셋째 줄까지가 들어갔어요. 이 제목에 바로 이 기승전 전구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부처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초들이 이 나라를 망치게 돼갖고 돈 맛보고 권력 맛보게 되니까 정신 못 차려갖고 그로 인해서 명나라가 망해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청나라가 망해가는 과정까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4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붙어서 거기다 넣어서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기승전이라고 이 저사인 중에는 그냥 뭘 기승전으로 설명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여기서부터 세 줄 다음에 넷째 줄부터서 다섯째 줄까지 두 줄을 마지막으로 해서 기승전결 그렇게 해서 국가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신 못 차려갖고
기회만 정신만 차렸더라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못 되고 저도 망하고 천하가 망할 같은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는 대목이 여기 있는 43페이지 여기서부터 넷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두 줄로 거기가 결구라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독편에 있어서 기승전결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한 15줄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민심을 제대로 수습했더라면 바로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 했을 것인데 민심을 수습해야 할 투망이라고 한 것들이 투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자면 참주 정권을 참전해가지고 뺏어갖고 권력으로 남용하다가 망해가는 놈들이 투망이다. 투망이라고 한 애들이 정신 못 차리다가 보니까 백성들은 희생을 당해갖고 불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되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한 것과 그놈을 이용해 먹는 흔들고 권력을 흔들고 자빠진 군사수단과 하지만 권력수단과 민심과 관계를 잡지만은 여기 있는 42페이지 나오는 해독편에서는 아주 핵심을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자면 맹자는 그 전에 있었던 맹자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수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맹자에 갖고 있는 문제를 백성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실사구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해독편에가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맹자를 공부하려면서 해독편을 읽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들 운명을 위해서 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안다이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4.3기 공부해서 헌식으로 해야 공부해갖고는 전부 가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내용들은 해독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해독편에서 중요한 제목이 나오는데 수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뭐냐? 불능, 고, 군사수단, 통치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방법으로 백성들 수용하고 돈 들고 먹고 감투 쓰고 국제다 해갖고 선거해갖고 대통령 당선하고 이런 방법으로 써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거스린다고 하는 문제는 집권해갖고 5년 동안 10년 동안에 집권들끼리 더군다나 이명박이 때는 그동안 만들었던 사대강을 비롯해서 전 국토와 관련된 기권을 깎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뒤처리하기 위해서 권력을 연결시키는 눈독 들이는 계산도 하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권력 잡은 놈들은 전부 그 이명박이가 깔아놓은 재산과 관련된 그 국물 얻어먹는 것과 관련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군사수단하고 통치수단하고 연결을 해갖고 장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한다는 말로 쓴 것이 뭐냐면 민심을 거두는 데 있어서는 불륜고 군사수단 방법을 이용해갖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해독편에 나오는 작은 제목들은 뭐냐 그러면 짧지만 뭐냐 경전이 갖고 있는 근본 취지에 반은 지켜서 갖고 있는 것들을 아프게 헛점을 아주 아프게 간단하게 찢어내서 말하자면 침으로 찔리기만 피가 땡피가 나오게 흔적을 찌는 내용들이 핵심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너무 잔소리 하다 보니 진도가 안 났지만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오늘 이제 뭘 쳐내려고 생각합니다. 문단 기승전결로 문단을 한 문단 읽고 나서 설명하고 문단별로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타천하는 이하고 수민심은 아니라 천하를 공격하고 타는 말이 지가 때리니까 지가 천하를 두석번 잡아갖고 흔들기는 쉽지만 수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부어들여서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짧은 문장이지만 바른 취재의 근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야 정시 맹자 민비귀 사상적 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천하 잡고 흔드는 것은 지가 대통령 갖고 못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실제 우리는 뭐냐 세상에 지금 이번에 8.15 때 이명박이 사명하냐 안냐 문제가 됐을 때 사명할 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기억됐단 말이에요. 왜 안 하냐 싶니까? 이명박이가 깔아놓은 재산이
4대강 하면 4대강과 관련된 이면에 전부 다 엄청나게 자기 관련된 재산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이 가서 투자해갖고 저쪽에 옛날 현대하고 관련돼갖고 저 중동 지역에 개업을 하면 그 돈 벌어오면 왜 이명박이 앞으로 지가 대통령 됐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 기업과 관련된 밀끝통을 전부 이면계약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명박이 갖고 있는 한국 부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전 국토가 전부 이면계약에 다 이명박이 이해관계하고 다 이명박이 돈 많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이 계산하고 이면계약에 연결된 돈 많이 연결된 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 한 사람 윤모라고 대통령 관련된 사람도 거기 엄청나게 재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강투한 위에서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재산 관련 이권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공물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 대목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 다 붙어가고 따라갑니다.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명박을 죽이자니 그 다음에 오는 그 공물 관리였는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공물 관리였는데 제일 유능한 능력을 행사해왔, 그래서 총리직거리를 해왔던 그 대각정치인 한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런 공물에 관련되었던 엄청난 이권 관리해왔던 경험자들이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최고 보도수단 누구나 그게 바로 한국에 있어서 유명한 법률가들 로펌들입니다. 로펌들은 다 로펌들 뭐 달려지냐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똘만 끄나푼들이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간단치는 놈들 국물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를 못 죽인 건 뭐냐? 나쁜님께 못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국물 관련되어 있는 거대 미국에 있는 대재벌들하고 미국의 관리하고 있는 CIA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한국은 못 죽입니다. 옛날 말하자면 김대중 씨를 못 죽인 것이 뭐냐? 솔직히 말하자면 김대중이 물에 빠져 죽여버리다 왜 못 죽였습니까? 죽이기만 해봐라. 다 폭내버렸는데 누가 비행기에서 떠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떠들었습니까? 비행기에 떠드니까 김대중 죽여버리다가 웜에 그러면 막동 창시까지 우리까지 다 뒤집어지겠네. 그러니까 꺾고 못하고 다시 됐다가 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김대중이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하느님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입니까? 이런 상황에 다 그 중에서 특히 거대한 재산하고 국가 재산하고 국제 재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을 관리하는데 끈앞으로 이제 바로 층층 묶여 있는데 가장 묶여 있는 사람이 한국 역사상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제일 깊이 묶여 있던 사람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못 깨고 전부 지금 이명박이 사람이 죽은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 다 국무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8.15 때 당연히 사면한다 해놔도 사면해놓고 그동안에 깔아놨던 것들이 다 살아났다니요. 그 거대 재산들이 시스템한 4대강 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체 재산을 절반 이상이 다 이해관계가 갖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무엇이나 그놈들이 이제 권리자가 되어갖고 범죄자들이 정정당당한 재산권자가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라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래도 나도 말려들면 어쩌냐. 그래서 차마 과감하게 그 똑똑한 멍청이 같은 대통령일지라도 나도 몰려들 뿐 아니라 내 새끼들까지 다 문제 수습할 것이 어떻게 냐 수습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풀어줘서 안 된다. 그래서 이명박이 이번에 3년에 안 해준 것이다 그 말이야. 죄진 놈 3년 준 거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에 깔아놨던 재산들이 전부 이미 이명박이 사유재산으로 이권 재산으로 제도화된 재산으로 다 펼쳐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뭐예요? 이명박이 사유재산은 땅덩어리 뿐이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심스러워서 지금 알바를 떨면서 포함을 자꾸 생생내고 싶었다가 안 돼. 이렇게 좀 복잡해져. 나도 못 빠져나와.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게 안 걸려들라고 안 풀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오늘날 와서 군사수단이란다거나 정치수단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생존에 관한 문제를 장난쳐버리면 저는 죽는 날까지 죽기도 못해. 이명박이 죽으면 다 혼란져버리니까 안 죽여. 그래서 이명박이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가 수없이 많은데 다 이 저질러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를 말하자면 저 한다고 나라 팔아먹는 나라 정보가 들어가는 가장 못된 놈이죠. 이것을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결국은 사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제도가 결국은 미국 옷 입고 일본 옷 입고 다 양반 옷 입고 경상북도 옷 입고 안동김치 옷 입고 안동김치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가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 일본하고 미국 일본하고 한국 사람하고 합쳐갖고 섞어갖고 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것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은 말하자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정신적인 문화적인 차전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 독립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운명이 거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다 일본 침략 후에 일본은 패들어 갖고 쉽게 말하자면 경주 이치가 전부 다 말하자면 그 속에 일본 재벌들과 관련된 속에 피로 다 엮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생각을 하면 그 대목을 벗어나기 위한 것들이 우리 민족 독립이고 역사의 자주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대목을 우선 읽어봅니다. 타천하는 이하고 수민심은 나니라 저야 정시 맹자 민위주사상적 지도했습니다. 제 첩천중 맹자는 권도 대선왕 수요적 판법은 간쾌 수목민심이다. 요 대목이 이제 협입니다. 수목민심하고 그가 이름이 있습니다. 간쾌 수목민심하고 하여서 이방 제후군이 기이공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딱 아주 전체에 관한 전체 통합니다. 이 북중은 제인심이고 심사 맹자가 양줄적 안녕입니다. 천하를 잡아 흔들기는 쉬운데 문제 일주일 동안은 쉽죠. 그렇지만은 그 뒤처리를 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안정되게 사회를 안정시킨 것이 수민심은 사회 안정시키는 겁니다. 흔들어 갖고 주도권 잡는 것을 다 천하합니다. 천하를 주도권 잡는 것은 쉽지만 글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함께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계가 만들기는 수민심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저야는 정시 맹자가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백성이 중심이니까 이 말 뭐냐 하면은 목적은 뭐예요? 천하 흔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말하자면 민위귀는 백성이 중요하다 하는 말은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맹자가 백성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민위기적 사상을 지도했습니다. 지도했습니다란 말은 정신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제4 편중 그래서 이 편 가운데서는 맹자는 권도 제선왕 맹자가 제선왕한테 권도 꼭 지켜나가기를 권하였던 내용은 뭐냐면 수는 머리 숫자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말이야. 우선적으로 꼭 수요적은 판법을 꼭 지켜나가야 할 판법. 판법은 뭐냐면 정책 결정이에요. 판법은 바로 지시, 간쾌, 수복,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시사의 국가로 항상 돌아온다. 여기 수복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자기 민족, 자기들을 한테로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로 마음이 돌아오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맹자는 제선왕한테다가 했습니다. 백성들 마음, 너 혼자 잘해보려고 하지 마. 백성들과 마음이 합쳐져 갖고 아까 민심이 수습이 돼서 한동으로 뭉쳐져야 하는 것이다. 거기다 국가 정책을 목표를 두라. 그래서 이 방 그렇게 함으로써 방 제후군 여러 제후들이 제후 때들이 기이공지 그래서 우리 제나라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겠냐. 좀 제나라 백성도 안정되고 크게 보자면 중국 백성들도 서로 믿고 움직이니까 안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 북중은 나라의 무게 중심은 제인심
마음사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맹자 양출적 인명이다. 그것이 맹자가 양출 밖으로 빛나게 드러낸 내공이란 말이에요. 빛날 양자니까 이마박이 빛나는 것이 양출이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백성들한테다가 마음 먹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백성들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나라의 정치 목적이지, 왕 너 잘해먹는 것이, 이명박 너 잘해먹는 것이, 유나무게 너 대통령 잘해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중요한 맹자이고, 이것이 바로 민의기라고 하는 사상의 정치이다. 역사상의 불소제왕은 타천하시에 흔득민심이래. 연이 일단 취득 승리하면 시 용이 피승리 충헌 진행하였다. 중요한다. 투망 이자성이 지시 일개 전형적 예자이다. 이자성이라고 하는 느닷없이 떠나왔던 그 뭐냐면 한적대 같은 놈 중에서 왕초가 나와가지고 그놈이 왕노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투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 국대 때 갖고 나온 놈이 그다음 잡고 흔들게 된 것들이 이런 것들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자면 창주가 이것이 옛날 말은 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까지만 이것보랍니다. 역사상으로 불소 제왕 수없이 많은 제왕들은 불소니까 많은 임금들은 타 천하시 천하를 지가 자꾸 흔들 때 때릴 때는 자꾸 흔들단 말이야. 때릴 때는 흔득 민심, 그때는 천하의 민심을 자꾸 흔들면 다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천하의 민심은 흔득 민심하고 임금이 천하를 자꾸 흔들 때는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연이 일단 취득 승리, 그래서 수도권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용이 피승리 충헌을 하여서 일단 잡고 나면 이제 내가 주도권 잡았다 해서 주도권 잡았다고 딱 안정이 되면 말이야. 일단 취득 승리, 내가 이제 주도권 잡았다 승리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용이 피승리, 지가 이제 내가 잡았으니까 내 세상이여 라고 한 승리감에 의해서 피승리에 의해서 충헌 백발이 머릿속이 충원 부딪혀가지고 여러 생각이 부딪혀가지고 충원 정신이 몽롱해진 것이 충원이에요. 정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잡았으니까 그 판단력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 쪼끌 같은 부인하고 데리고 가갖고 유럽 가갖고 본인이 그러고 다니다 보니 사람들도 다 안 만나고 망신 당한 것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단 내가 잡았다고 안심하다 보면은 충헌 머릿박이 내 정신이 혼란스러워져가지고서 불로 인해서 주도권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투망 이자성이라고 하는 청나라 명나라가 마지막 망해가려고 할 때 혼란 속에서 반란군 대장이 이자성이라는 놈이 오라 나가고 이자성이 취시 곧바로 인계 전형적인 예다. 이런 시가 느닷없이 혼란스러운 놈이 와갖고 방초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역사상으로 볼 때는 느닷없이 19개가 나와갖고 온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성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자면 이자성은 이 진북정부에서 접수적 이시 난탄자였다. 명조의 국보가 공허하게 되니까 재정입이 불무출하여서 하는 위요 갱호지 하치 위요 갱호지 주집 분상하여서 해결 제정하였는데 제정하고 제정하여서 주요 인계 정서화적 결정을 하였으니 이것을 추상이라고 한다. 이제목에 보자면 날이 났을 때 잘해갖고 생활운동을 이렇게 히트를 치긴 하다가 나중에 뒤처리 못해버린 것을 설명해버립니다. 이런 걸 좀 좀 시간 가다 5분 좀 더 할 생각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성이가 진정후에
다시 말하자면 명나라의 수도 북경까지를 반란군들을 떼고 쳐들어왔다. 이자성이가 북경에 쳐들어온 후에 적주적 근치 난탄자. 난탄자란 말은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진 무질서한 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경제가 혼란되어 숨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난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성이가 북경에 쳐들어오니까 왕조가 모시고 다 혼란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자성이가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성이가 접수했던 것은 바로 말하자면 난탄자,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는 혼란스러운 정부 상태가, 하지만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 상태가 자기 책임으로 접수로, 자기 정치적인 수습 책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명조 국고, 그 다음 보니까 명나라의 국고는 혼란스러운데 다 지기놈들이 저만 살라고 돈 빼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국고가 공허하게 되었고, 재정이 국가의 정부 수입은, 재정 수입은 불부출, 어디서 돈을 부출하면 얻어낸다면 빼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돈을 재정을 짜낼 수가 없어요. 그 타는 위료 갱호지. 그래서 위료 갱호지 더욱 좋은 방법이 뭐냐? 갱호지 더욱 좋은 방법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위해서 주집 분향, 다시 말하면 근대에 관한 급료를 쥐어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전쟁에 군부에 관한 재정 지출이 중요하죠. 군부에 관한 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재정, 군부를 쥐어짜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썼다. 거기서 개공적 방법을 썼는데, 이렇게 군부에 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주요 이게 정서화적, 정서란 새로운 정신 각오를 가지고, 정서화적은 의욕을 가지고 온 거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서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추향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증을, 증여를 받는 형식을 취하자. 강제 증여를 갖겠습니다. 증여에 의한 정부 수입을 만들어가려고 결정했다. 어떻게 증여 수입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감투 있는 사람들한테 차례차례 전부 다 끄집어내서 긁어낸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추향이라는 방법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추향근만 설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추향을 했는가 봅니다. 이자성은 그 다음에 파향적 구체수목, 그럼 기증을 받으려면 각자한테나 날파 분파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 파향적 구체수목이 기증을 강요할 수 있는 증여를 날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러면 경향적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수목, 다른 항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국 국가를 다시 말해 기증에 의해서 재정 수입을 받는 방법을 쓴다고 보니까, 그럼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방법 원칙은 뭐냐면 안등추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추교, 안등 등급에 따라서 추교, 그 사람들한테다가 납부를 부과한다 말입니다. 그 높은 사람한테 많이 받고 작은 사람한테는 적게 받는다. 그것이 안등추교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추교인데, 등급 뭐냐면 제일 첫째는 뭐냐면 중당관급 원명수보라고 하는 것이 첫째의 제일 높은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중당관이라고 한 것은 중앙정부에 있는 관리들, 국가 정부 천자 밑에 있는 관리들, 정부의 중앙정부 핵심 관리들은 즉 뭐냐면 원명과 수보에 의한다. 원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본봉입니다. 본봉과 그 법에 정해진 본봉과 수당, 수보랑 수당입니다. 현금 보조금, 직무상. 그러니까 첫째로는 제일 높은 사람 중앙정부 관리한테서는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법에 의해서 정해진 본봉과 수당으로 한다. 그 다음에 대학사는 대학사와 1급적 관이라고 하면 거기다 2번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높은 학문을 담당하는 사람과 1급적 관리, 아까는
중앙정부 그 양반 왕족이고, 그다음에 이 대학사 제일 높은 관직계 1급적 관리들, 대학사와 1급 관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출 100은 10만 냥.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 제일 높은 관리니까 반드시 수출 100은 100은으로 해서 은도 보통 그게 은도 비싼 거 없었죠. 100은으로 해서 10만 냥 그 돈을 추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은 각 부원과 경당과 금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높은 벼슬아치들이죠. 각 부원이란 말로서 말하면 국가의 정부기관의 책임자들이겠죠. 국가 정부기관의 각 부원, 그리고 경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대학이나 국가의 최고 연구기관입니다. 그 경당과 그 다음에 이 금의관, 비단 옷에다가 전부 띠를 붙인 사람들, 금의관이란 이 관복을 높은 그 관복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이 관은 위 7만 냥, 속 5만 냥.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당 17만 냥 혹은 5만 냥을 내고, 그 밑에 것들은 3만 냥을 내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7만 냥, 5만 냥, 3만 냥으로 그래서 높은 사람들한테는 자기 사제에서 이렇게 것을 내라, 그 땅을 내라. 그 다음에 파도리, 파 연구소란다는 기관이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파의 도리, 이 담당하는 책임자, 보지사 같은 기관 책임자예요. 그 다음에 부관, 그 외에 그 관리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다 4번을 썼다. 그래서 4번은 과도리와 부관 등은 5만 냥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한다. 그 다음에 5만 냥, 또 3만 냥, 그 다음에 한림관 기타의 각 한림관과 한림관은 아직 많으면 얼마냐 하면, 한림관은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3만 냥, 2만 냥, 그리고 적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각자 한림관은 만을 내야 한다. 까지가 이 5번째, 4번째에 해당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각급 속관, 소관들은 소관 이하, 그러니까 하지만 한림관 밑에 있는 원이요. 소관 원에 해당하는 5번을 쓰자면 그 사람들은 관급에 못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관과 이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관은 바다는 상상관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금태라다가 비단줄을 친 사람들이 관입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이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현재 사무관 이하는 관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를 씁니다. 그래서 당상관 이상을 아까 말한 만냥으로 그 밑에는 전부 다 그 줄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 소관들은, 소관 이하들은, 당상관이 아닌 것들은 이하는 뭐냐면 균이 1,000냥, 나중에 만냥에서 1,000냥 단위, 1,000냥, 2,000냥, 5,000냥, 8,000냥, 1,000냥 단위로 계산을 했다. 그리고 지우, 황실, 훈기가 그 외에 황실 임금 집안에 있어서 그 옛날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 자손들, 집안 식구들은 무정수, 수를 딱 정해지 않고 중요한 분부죠. 인재, 양진, 이기. 재산으로 봐서와 벼슬로 봐서 인과 재산, 인격과 재산을 양쪽을 분별을 하고, 체면과 능력을 양쪽을 고려해서 양진, 양쪽을 최선을 다해서 이 재산을 바쳐야 한다. 여기까지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나는 벼슬아치들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면 아까 기승전로 그때 밑에 숙제줄 보자면 저사인중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적 유전계층은 돈 실제로 많은 놈은 누구냐? 그러면 단지 집분지 1위. 그래서 1활이나 2활인 사람들은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다 공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말은 앞에 있는 벼슬아치들한테는 표준을 짜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 실제로는 국가 권력으로 압력으로 훑어내려는 방법을 쓴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까 말하자면 추향이라고 해놓고 소울은 뭐냐 하면 잡아다가 족쳐갖고 훑어낸 거죠.
그 방법을 아까 말하자면 여기 트망 때에 이자성 군대들이 가서 도적놈들 때가 가서 붙였다 해갖고 들어가서 뺏어낸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 다음에 보자면 대다수는 한시, 일사, 이 저급받는 아래쪽에 있는 계급은 낮춰온 놈들이지만 그리고 소리이지만 다들이 뭐냐 실제는 돈은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유, 일사, 상인 그중에 그 다음에 밑에 놓으시냐 돈 갖고 있는 장사꾼들입니다. 문제는 노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말하자면 이자성이 등이 노리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숨어있는 것 감추는 놈들한테 돈을 어떻게 불러낼 것이냐 이 대목에 관한 부분을까지를 설명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숨어있는 감투 없이 실종만이 돈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걸 어떻게 불러내날 것이냐 그래서 환유 일사 상인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감투도 없는 사람 말고 오히려 어떤 일사는 한 그룹의 장사꾼들인데 이 사람들의 타무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적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타무는 신수 폭행 이 사람들 돈 있으면 숨겨놓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수 몸뚱아리를 잡아다가 혹형 아주 쥐어짜 잔인한 형벌을 이 사람들한테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상이 어떻게 됐냐 참상이 영인 불인목도 사람으로서는 영인 사람으로 하여금 불인목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다뤘냐 그래서 이 당천 그날 당천 이후인 그날 다음 날부터서는 그것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 기백인 그 이들 수백 명 사람들은 무일생한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했다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없이 사람들 쥐어짜갖고 그래갖고 결국 노래에서 이름으로는 뭐냐 하면 추향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돈 재산을 다 바쳤다 그래갖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되냐 그 설명한 말이 뭐냐 하면 정서화적 결정이다. 정서화적이란 말은 의욕과 정서 기분에 의해서 정서에 의해서 바치는 재산을 바치는 결정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투망이 이루어질 때는 처음에 모아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굴러갖고 그런 거 가지고 운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생각나겠죠. 그런데도 이 오삼계라고 하는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려면 들어와 본 바로 이 부대들이 뭔 짓거리를 했냐 보이는 대로 재산 훔쳐내고 해갖고 돈 먹는 재미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라를 수습한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중에 곧 주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청나라의 수습부대가 쳐들어와고 5~3개가 들어와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패들이 돈 먹고 못될 것 하다가 자신 없으니까 부대가 깨져갖고 다 쫓겨나게 돼갖고 그로 인해서 투망이 들어와갖고 돈 먹고 정신 못 차려갖고 해서 명나라가 망해갖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게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패들은 전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내용으로 보자면 진짜로 군사수단을 가지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수습도 못하고 명나라가 망해버렸다 하는 얘기까지로 설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3페이지 첫째 줄부터 다시 설명을 들어오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오늘 유욕으로서는 지금 참 부려갖고 오늘은 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 윤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하고 근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설명하려고 지금 44페이지 밑에까지 준비를 해서 봤는데 그쪽은 산들여다 먹고 그냥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지난번에 박정우 선생이 와서 광주시장하고 그다음에 몇 사람들 어른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려합니다. 지난번에
박수부서에 냈던 그